자, 그러면 이런 뒷샹의 장난스러운 행위가 과연 현대미술에 어떤 파급력을 미쳤을까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통 예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자, 여러분, 전통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아직도 예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첫 시간부터 계속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뭔가 어려운 것, 나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전통 예술 하면 떠오르는 개념들이나 이미지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전통 예술은 뭔가 대가들에서 의해서 만들어진 대작들, 그러니까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대가들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작가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고전미술 작가들부터 해서 피카소나 몬드리안, 칸딘스키, 앤디 워홀, 백남준 등등 유명한 작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가들에 의해서 탄생된 대작이 전통예술이다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천재에 의해서 탄생된 산물들, 또 한 가지는 뭔가 미술관에 갇혀 있는 고급스러운 것들, 그리고 나와는 동떨어진 어려운 개념들, 그리고 뭔가 전문가에 의해서 가치 판단이 필요한 그런 장르, 이런 것들이 전통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자, 듀샹은 이런 전통적인 예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누구든 예술가가 되어서 그 무엇이든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촉발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뒷샹의 이런 장난스러워 보이는 행위는 사실은 예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의문의 제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그런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아생전에 그림을 단 한 점밖에 팔지 못했고, 그리고 대중들이나 비평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진짜 예술과 예술이 아닌 것,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는 누가 정하나요? 자, 비평가들이 정하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경계들은 정말 정당한 것이고, 정말 진실된 것이고, 진리인 것인가요? 무엇으로 예술을 규정하나요? 예술가에 의해서 탄생되면 전부 다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한 진지한 의문 제기였어요. 옆에 있는 사진을 잠깐 볼게요. 저 여성이 들고 있는 그 인쇄본이 바로 원본이고요. 그러니까 다빈치가 그린 실제 원본을 인쇄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액자에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는 이 작품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똑같이 보고 따라 그린 가품이에요. 자, 여러분 혼란스럽죠? 원본과 가짜, 그리고 작가에 의해서 탄생된 것과 복제본,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지는 똑같지만 어떤 거는 예술이 되고 어떤 건 예술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액자에 걸려져서 그럴듯하게 전시되어 있는 이 작품도, 이 그림도 작품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가? 아닌가? 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죠? 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의문을 제기한 게 바로 듀샹의 이런 행위였어요. 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듀샹의 이런 행위는 예술의 폭을 무한대로 확장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미술이 될 수 있고요. 누구든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작품 두 개를 볼게요. 하나는 앤디 워홀의 모나리자고요. 또 하나는 보테로의 모나리자예요. 자, 앤디 워홀의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모나리자가 무한대로 복제되어 있죠. 색깔도 다양하게 해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무한대로 복제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리원, 그리고 마스터피스, 단 한 가지의 대작, 인류의 보물로 손꼽히는 이런 모나리자가 다른 예술가에 의해서 무한대로 복제되면서 원본과 복제의 차이점, 그리고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 보테로의 모나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를 굉장히 뚱뚱하지만 사랑스럽고 귀엽게 표현해놨죠. 그러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작품들로 표현하면서 무엇이든 미술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무한대로 이런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놓은 것이 결국에는 듀샹에 의해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후대 화가들인 앤디 워홀과 보테로와 같은 작가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구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유명한 작품 마르셀 듀샹의 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레디메이드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아까 수염난 모나리자 못지않게 이 작품이야말로 정말 현대미술의 판도를 뒤집어 놓은 어마어마한 대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무런 편견 없이 이 작품의 미적 아름다움에 대해서만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각적으로 이 작품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어떤 느낌을 주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기에는 일단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이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재질도 굉장히 매끈한 것이 뭔가 깨끗하고 뭔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락한 쉼터, 휴식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건 지극히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 의견은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눈으로 관찰했을 때 그리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이런 직관들을 풀이해서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다 각각 이 작품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띄는 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무슨 동그란 배관 같은 게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 알무트라고 사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1917년이라는 작가의 사인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작품이네요. 자, 우리 그러면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정리한 글을 같이 읽어보면서 듀샹의 작품 샘에 대해서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볼게요. 듀샹이 발표한 기성천외한 작품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샘이다. 보다시피 이 작품은 남자 소변기이다. 여러분, 이 작품이 남자 소변기인 거 눈치채셨나요? 자, 아까 선생님이 동그란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얘기했었는데 이 동그란 장치가 물탱크와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남자 소변기를 반대로 뒤집어서 그 좌대라고 하는 조각 작품을 올려놓는 그런 그 그림으로 치면 액자라고 볼 수 있죠. 조각 작품의 액자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무트라는 의문의 사인을 남긴 것이 듀샹의 행위였고 과연 이것도 미술 아니 예술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입니다. 자, 이 작품의 얽힌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듀샹은 20세기 초에 굉장히 유명한 대가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전에 이제 남긴 작품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비평가로서도 큰 활동을 활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앙대팡당전이라고 심사위원은 있고요. 자격 조건은 아무나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있었는데 누구나 6달러만 내면 참여해서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게 되는 그런 전시회, 그런 공모전 같은 거죠. 그런 공모 전시회에 이 듀샹이 아주 유명한 비평가로서 심사위원으로 초빙받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어느 날 뒷샹을 생각합니다. 변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자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자기 이름이 아닌 알무트라는 사인을 하면 사람들이 이걸 변기로 알아볼까? 그리고 내가 만든 게 아닌 것처럼 굴면 알무트라고 사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 작품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궁금했던 거예요. 뒷샹은 아무도 없는 밤에 변기를 떼다가 좌대 위에 거꾸로 올려놓고 알무트라고 서명을 합니다. 이 알무트는 실제로 이 변기를 만든 욕실용품 제조업자 이름이에요. 자, 실제로 만든 사람이죠. 자, 알무트란 사인만 남긴 채 모른 척하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어요. 자, 많은 비평가들 사이에서 전날에 없었던 작품이 생겼기 때문에 웅성웅성 이게 무엇이지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의논들이 오고 가다가 누군가 대답하죠. 이거 변기 아니야? 이거 뒤집어 놓은 거 변기 아니야? 이거 작가가 만든 게 아니라 만든 조각 작품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된 생산품이잖아. 라고 이제 그 작품의 정체가 밝혀지죠. 그러면서 이거 당장 이제 자대에서 내려라. 이거는 작품으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다른 비평가들의 이제 그 갑론을박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듀샹이 앞으로 걸어 나와 이야기해요. 이 작품은 사실 내가 만든 작품이에요. 대가인 내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술로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뒷샹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 무엇이 예술이고 예술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제기하는 그런 행위가 된 것이죠.
네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샘은 화장실 벽에 붙어있던 남자용 소변기를 90도로 나눠서 뉘어서 받침대에 올려놓은 모양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림은 벽에 걸려 있고 조각은 바닥에 놓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보면 듀샹은 이 변기를 조각과 동일시했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소변기를 받침이 있는 좌대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서 액자 안에 넣어놓은 것처럼 좌대라고 하는 것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그것을 조각 작품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뒷샹의 이런 의도대로 이것을 소변기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보면, 아까 선생님이 봤던 것처럼 직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한다는 그런 아이러니를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 노란색 줄 쳐놓은 끝에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은 곧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누구에 의해서 제도화된 거죠? 비평가들, 미술의 권위자들, 그 유명한 작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미술이고 미술은 미술관에 갇혀 있어야 하는 고급스러운 것이고, 이렇게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미술 시스템에 대한 도발적인 문제 제기였던 이런 행위였어요. 과연 무엇이 미술이고 무엇이 미술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것이 바로 듀샹이 계속 자기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려고 했던 계속 일관된 아이디어, 듀샹의 아이디어죠. 그 경계를 무력화한 듀샹의 발칙한 아이디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 듀샹의 이런 천재적인 상상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 미술의 스펙트럼을 무한대로 확장시킨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